안녕하세요. 시아로 리얼 시리얼TV 김남혁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출 자료인 독성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김윤정 비임상 센터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회차에도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독성시험 종류에는 일반 독성, 그 다음에 유전 독성, 생식 발생 독성 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어떤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독성 시험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일반 독성 시험입니다. 일반 독성 시험은 개발하고자 하는 약물을 실험 동물의 단회 또는 반복 투여해서 단기간 또는 중장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럼 일반 독성 시험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투여하는 기간으로 단회 투여 독성 시험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험 동물의 종에 따라 약물 반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류와 비설치류 이렇게 두 종의 동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설치류에는 래트나 마우스, 비설치류에는 개를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영장류인 원숭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독성 시험에서는 설치류 및 비설치류를 이용한 단회 투여 독성 시험하고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반 독성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개발하려는 약물을 단회 투여하면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인데 이때 24시간 이내에 분할 투여하는 경우도 단회 시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험 기간에 매일 또는 일정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반복 투여 독성 시험입니다. 같은 일반 독성 시험이지만 두 시험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그 두 시험의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먼저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은 계략적인 치사량 또는 명확한 독성이 나타나는 용량을 확인하고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투여 용량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여기서 계략적인 치사량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동물이 사망하게 되는 채소량을 말합니다. 그럼 계략의 치사량이나 명확한 독성이 나타나는 용량을 구해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용량을 설정하는 데 이용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단회 시험도 쉽게 생각할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해서는 단회 시험에서 얻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 시험에 대한 목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일정 시험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4주나 13주 동안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 증상을 확인하여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전반적인 독성 정보를 얻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회 시험은 계략의 치사량 또는 반복 독성을 위한 명확한 독성 용량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반복 독성은 임상 전에 전반적인 독성 정보를 확인하는 게 목적인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회 투여 독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먼저 단회 시험의 경우는 설치류 일종과 그다음에 토끼를 제외한 비설치류 일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얘기가 자주 나왔었는데 비설치류에서 토끼를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토끼를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토끼는 일부 항생 물질과 소화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또 일반 증상의 해석이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 꼭 토끼를 사용해야만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럼 토끼가 다른 비설치류에 비해서 좀 민감해서 사용을 안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한 보시는 자료와 같이 비설치류의 경우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용량 설정을 위한 예비 시험을 진행한다면 설치류에서만 단회 시험을 실시하고 비설치류에서는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류를 이용한 단회 시험은
임상에서의 투여 경로가 정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어도 2개의 투여 경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임상 적응 예정 경로가 정맥 투여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여 경로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여러 투여 경로 중에서 정맥 투여가 전신 노출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임상 투여 경로가 정맥이면 정맥 투여만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정맥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경부제인 경우에는 투여 경로가 다른 경피 투여 시험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해 투여 독성 시험에서 그 투여 외에 다른 평가 항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해 투여 시험은 개발 중인 약물을 단해 투여한 후에 일반적으로 2주간의 관찰 기간을 갖게 됩니다. 관찰 기간 동안 매일 일반 증상과 사망 동물을 확인하고 3회 이상 체중을 측정합니다. 관찰 종료 후에는 모든 생존 동물에 대해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관적으로 부검 소견을 관찰합니다. 단해 독성 시험에서는 계략의 치사량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모든 생존 동물에 대해서도 부검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목적은 계략적인 치사량을 확인하는 게 주지만 단해 투여 시 전신에 어떤 독성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찰 종료 후 부검을 실시합니다. 부검 시에는 장기의 이상 소견이 확인될 경우 필요에 따라서 조직 검체를 만들고 병리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신 독성을 보기 위해서 사망 동물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반 증상, 체중, 부검도 실시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반복 독성 시험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윤정 비임상 센터장님과 함께 비임상 시험 제출 자료 중 일반 독성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해 투여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복잡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